토마토 인터뷰입니다. 2월 주식시장을 전망한 증권가의 리포트들을 살펴봤습니다. 2월 코스피 예상 밴드에 대해서 하단은 1880에서 1920을, 또 상단은 1990에서 2050선까지 이렇게 범위가 분포되어 있었는데요.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2월 코스피 예상 밴드 평균치를 살펴보면 1896에서 2008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더불어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1900에서 2000 사이에서 2월 주식시장이 움직인다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선에서 지수밴드 예상을 잡고 있는 증권사 가운데 부국증권의 2월 주식시장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1월 주식시장은요, 정말 그 대외 변수에 많이 휘둘렸습니다. 뭐 그리스다, 러시아다, 여러 가지 그 각국의 대외 변수들, 또 환율 시장의 급변동이나 유가의 또 급변동들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대외 변수가 많이 휘둘리는 가운데서 우리 주식시장만 유독 좀 침체되고 뭔가 좀 연결고리가 좀 끊어진 듯한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는데 외국인이 좀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도 아마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2월 주식시장 전망을 좀 해주시죠. 먼저 주식시장 2월에 가장 중요한 변수를 꼽아볼까요? 좀 전에 그 연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 유로화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다면 사실상 2월뿐만 아니라 2015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 이게 제일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BOJ 쪽에서 양적 완화가 좀 제동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 TBOC 쪽에서 아무래도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FRB 쪽에서 금리 인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FOMC를 지나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따라가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22쪽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조금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가 조금 많이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정책 파급차를 고려한다면 실물 경기로 뭐 유럽 전반이 빠르게 좀 반영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유동성이 아무래도 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기반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달러 같은 경우가 유로화가 반등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많이 둔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펙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지금 45달러를 중심으로 배럴당 45달러를 중심으로 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래도 급격하게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변동성을 보였다는 점, 이러한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저유가, 그런 경제적 효과를 희석시켰던 좀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저유가에 대한 하향 안정화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국내 증시에도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크게 보고 있던 불확실성은 좀 해소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렉시트 문제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 해소됐다. 그러니까 유로존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걸로 좀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6월 정도 한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틀째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것이다라는 수준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2월뿐만 아니라 올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각국의 통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 2월 전망에서 연구원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유럽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 ECB의 국제 매입 프로그램 예상보다 크게 발표된 부분들이 2월 국내 증시로 외국인이 컴백하는 어떤 확실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1월에 양적 완화 발표가 유럽계 자금 유입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급격하게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스피하고 많이 좀 상관관계가 높은 매크로 리스크를 보더라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 반락을 해서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쪽에서 유동성이 공급됐을 때 그거를 흡수할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한 1월 중순 후반을 시작으로 해서 신흥국 쪽으로 유동성이 조금씩 소폭이나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물 쪽에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1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물 쪽에서 어느 정도 사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물 쪽에서도 어느 정도 매도가 좀 클라이막스를 좀 지나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런 환경은 조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2쪽에서 풀리는 유동성이 신흥국하고 국내 증시로 유입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FRB 쪽에서 저금리에 대한 확신을 좀 바탕으로 해서 강달러 기조가 좀 둔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효과에 따른 그 경제 효과가 많이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FRB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잡아주면서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인상 강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게 좀 중요한데 지난주에 발표했던 GDP라든지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한마디로 고용의 질적 개선 정도를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이 6월 달에 단행이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어떤 강도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계단식으로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94.5포인트 정도 보이고 있는데 22 통화정책 회의 있고 나서 유로화가 급격하게 빠지고 달러가 좀 많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된다는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 유로화도 많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4월간 달러가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달러가 조금 더 많이 둔화되기 위해서는 유로화가 많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달 작년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면서 좀 과하게 빠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22쪽에서 정책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을 좀 반영을 하기 시작한다면 다시금 좀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22쪽에서 유동성이 풀릴 경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즉 달러가 좀 강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유로화가 많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갖춰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효과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 유입될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시간 문제네요. 지금 아직은 선물 시장 말고는 특별한 어떤 기조의 변화가 보이지 않거든요. 예, 시간 문제라고 보시고 외국인의 자금, 유럽계를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한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규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미국 쪽에서 QE2가 나왔을 때 월간 단위로 환율을 좀 환산을 해봤을 때 거의 비슷한 규모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LTR처럼 급격하게 자금 확 들어오기보다는 600억 유로씩 좀 끊어서 들어온다는 게 오히려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점진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일단 21쪽에서 정책을 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인터뷰 22 통화정책 이후에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내년 9월까지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경기 부양, 즉 양적 완화를 계속 할 거라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 점진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과거처럼 급격하게 들어왔을 때보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 기반을 계속해서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월 주식시장 전략을 짤 때 환율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각국의 정책, 또 환율,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런 것들이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각국이 지금 다른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 스위스의 기습적인 그 정책도 나왔었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국가도 있고 인상하는 국가, 스위스는 인상을 했었죠. 이런 좀 흐름들이 아주 다르게 좀 나타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좀 지금도 강달러지만 지속될 수 있겠다는 시각도 있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강달러가 계속 이어질까요? 2월 주식시장을 볼 때 환율시장에서 어떤 변수들을 봐야 되나요?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6월 FOMC에서 옐런 연준 의장은 6월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잡아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는 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달러가 어느 정도 좀 강세가 유지되는 흐름은 당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원화가 좀 강세로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달러가 추세적으로는 강세를 보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좀 둔화되는 흐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화가 경기 모멘텀을 좀 반영을 하면서 좀 올라와 준다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은 강세를 유지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보인다면 저희 시장에 있어서도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좀 좋은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로화 동향과 유럽 쪽의 경기 동향을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좀 중요하게 보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변수는 실적이 아닐까 하는데요.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정점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번 실적 시즌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또 여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전략 차원의 말씀까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적을 본다면 1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한 60% 이상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수치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2013년 4Q를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4Q에 대한 실적보다는 내년 2015년 1Q라든지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코스피 PBR이 지금 1배 미만 좀 뒷밸류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분위기 반전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최근 들어서 낙폭 가대주들이 반등한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현대차하고 LG화학 보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4Q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가에 좀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45달러에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0달러 가까이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론이 많이 조금 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유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 좀 수요 개선까지 예상을 해본다면 반도체 그리고 실적 개선이 좀 많이 돌아서고 있는 유틸리티 업종을 좀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하고 정유, 특히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 LTR로 했을 때 22쪽에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본다면 괜찮은 흐름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어떤 기업이나 sek터 관심 있게 보시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핀테크라든지 개별 성장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 지금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같은 그런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 만나봤습니다. 2월 주식시장 전망 알아봤는데요. 증권가의 그 예상 밴드 평균 정도에 해당하는 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900에서 2,000포인트 전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와 정유 쪽, 특히 이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됐을 때 외국인 자금이 집중됐던 경험이 있었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적 개선 예상되는 유틸리티, 코스닥에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과 핀테크, 사물 인터넷 중심으로 공략을 해보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마토 인터뷰였습니다.